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마산만을 매립해 모래부두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모래부두의 작업장까지 들어설 경우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를 놓고 경북 김천과 진주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 김천 이전안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상태인데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메가시티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남도의 메가시티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단 첫 통합 우승을 거머쥔 NC다이노스가 창원 전지훈련을 시작하며 본격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산만을 매립해서 모래부두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모래부두 바로 옆에 어촌계 공동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매립 계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매립도 매립이지만 모래부두의 작업장까지 들어설 경우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마창대교 교각 아래에 소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부두 주변 6,700제곱미터를 메워 모래를 싣고 내리는 모래부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민자공모 사업으로 시작해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마산항 모래 물동량이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잉시설이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마산만을 매립하려고 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니 저희 쪽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 모래부두 바로 옆에 매립 계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원시가 어촌계 공동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1,000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매립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해수청은 기존 모래부두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5,000톤급 모래선박과 5톤 이하의 소형 어선이 함께 드나들다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창원시가 모래부두 사업 시행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공동작업장을 위한 바다 매립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지만 심각한 해상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본인들이 질 수 없다며 시행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5톤급의 배가들이 움직일 때 생기는 너울이 5톤 미만의 선박을 전복할 수 있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창원시는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받아 시행자와 재협의하기로 했지만 안정성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 6년 전부터 어민 작업장을 물색해온 창원시는 마땅한 터를 찾지 못해 사업 강행 의지를 보입니다. 어촌계 그 시설이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무 불편 없게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의를 좀 받아오라 이렇습니다. 해수부도 기존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래부두 사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이제 장기 계획으로서 이거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두 사업을 합치면 매립 면적만 7,700제곱미터로 축구장 1개를 훌쩍 넘는 규모. 매립은 물론이고 안정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가 요즘 경북 김천 이전설로 시끄럽습니다. 교육센터 이전안은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상태인데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 경남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경북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협수통합한 기관입니다. 건설관리공사는 청산 예정인데 김천시는 상생의 대가로 진주교육센터의 김천 이전안을 제시했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안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이미 정착한 이전기관을 다시 이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합니다. 2017년부터 교육기관으로서 운영되던 어떤 기관인데 다른 어떠한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진주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이전 공공기관의 계획 변경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지침도 어겼다고 지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종 심의하는데 국토부는 교육센터 이전안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위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센터 김천 이전안을 제출했던 국토안전관리원은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갈등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는 대로 따르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교육센터가 지역 경제에도 한 몫을 하고 있어 이전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에서 시설, 건설 안전 관련 법정 교육을 받는 사람은 연간 4,000명이 넘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문제. 물밑 협상은 하고 있지만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4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4도 선까지 머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 동안 내리는 눈비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1cm 내외,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경남 북서 내륙은 밤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4도, 함안은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4도, 양산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도, 합천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짧게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메가시티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울산과 함께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마련한 토론회 주요 내용은 초광역협력, 메가시티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거점 도시와 주변을 뭉치고 연결하는 메가시티가 대안으로 제시된 겁니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가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해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공간을 먼저 혁신하자는 겁니다. 수도권처럼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뭉치고 컴팩트화하는 그런 큰 압축 전략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동남권 발전 계획 2차 용역 보고서 안에는 1시간 내 생활이 가능한 대중교통망 확충을 핵심으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과 먹거리 연계망, 광역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 동남권을 생활, 경제, 문화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초광역 단위의 예산 확보와 지방 분권 추진 등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관광이나 해양 산업들을 기초 단위에서 맡을 수 있는 것들도 좀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초광역과 기초광역이 같이 움직이면서 더 상생할 수 있겠다. 경상남도는 조만간 도 자체 지원단과 부울경 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난해 창단 첫 통합 우승을 거머쥔 NC다이노스가 본격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년에는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창원에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 첫날 분위기를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한 창원 마산구장. 창단 첫 우승의 주역인 양의지부터 강진성까지
방망이를 진 선수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배팅 훈련. 선수들의 방망이가 날카롭게 돌아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해마다 다녀왔던 미국이 아닌 창원에서 담금질이 시작됐습니다.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렸다 실패한 나성범.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미 털어냈습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도전이라는 거에 저는 만족하고요. 다시 한번 저 V2 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힘을 합쳐서 한국 시리즈에서 내로라하는 타자들을 강력한 부위로 찍어 눌렀던 투수 송명기. 입단 3년 만에 억대 연봉 진입의 기쁨은 잠시, 시즌 개막부터 선발 투수를 꿰차 규정 이닝을 소화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투구수를 줄이고 약간 똑같은 힘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투구 밸런스를 좀 보완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수 한 명이 바뀐 걸 제외하곤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었던 NC 다이노스. 우승을 넘보는 경쟁팀들의 도전은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렸고요. 21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마지막 날, 마지막 이겨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약 2달. 창단 첫 통합 우승의 영광을 뒤로한 채 다시 시즌 준비에 들어간 NC 다이노스. 2연패를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라 경상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제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지만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됐고 파티룸의 집합 금지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도는 설 연휴까지 2주간을 성묘자제와 고향 방문 최소화를 핵심으로 한 방역관리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연휴도 집에서 가족과 보내도록 권고했습니다. 합천군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업체와 여행업, 운수업 종사자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체는 150만 원, 영업제한업체는 50만 원, 여행업은 300만 원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모두 5억 3,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진주 종합경기장과 공설운동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 6곳을 어제부터 개방했습니다. 다만 진주 시민에 한해 수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했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에 있던 81살 A씨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이웃 등 5명도 다쳤습니다. 또 폭발이 난 주택 한 채가 무너지고 인근 주택 2채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 폭발했다는 A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8억 원의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랫동안 법적 공방을 빚어온 연극제 상표권 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거창구는 연극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파행 운영된 거창국제연극제를 올해부터 정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공사진흥공사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낮은 인지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벤처, 우수 녹색 경영, 지식재산 스타기업 등으로 선정되면 TV 광고는 제작비의 50% 이내에서 라디오는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를 위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임대인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임차인이 주변 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의무 임대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임대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도시 농촌 간 초등학생 학령 인구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고성 영현초등학교와 밀양 산내 남명초등학교 등 13개 학교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집중됐습니다. 또 하동 고전초등학교 고남분교 등 농어촌 지역의 3개 학교는 폐교됐고 김해 등 신도시 인구 증가로 11개 학교가 신설됐습니다. 창원의 수소 중심 미래 성장 동력을 담당하게 될 수소 모빌리티 연구본부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3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연구본부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미래 수소차 연구에 필요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이 입주해 수소 기술 개발과 시험 평가 인증 지원, 기업 육성 등 수소 산업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진행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액 77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긴 90억 3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금액의 1%를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은 역대 최고 온도인 117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경남 사회복지모금회는 지난 한 해 동안 1년 전보다 30% 늘어난 273억 5천만 원을 모금해 설립 이후 최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오는 14일까지 물가 안정 특별 대책을 펼칩니다. 도는 64개 품목의 물가 정보를 도 홈페이지와 물가 정보 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상승한 달걀값 안정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율을 높여 달걀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경남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운용해온 암행 순찰차를 이달부터 일반 도로에도 배치합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속도로에서 운용 중인 4대 가운데 1대를 일반 도로에 투입해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끼어들기, 이륜차 법규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해 비대면 공연 영상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실시간 송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김해 시민이나 김해 주소를 둔 예술단체라면 누구나 이달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가 오늘과 모레 이틀 동안 기업체와 소상공인 등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 온택트 사업주 지원제도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창원 고용센터 실무자가 참여해 고용 유지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창원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노동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 줄어든 25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창원 서비스업 노동자는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 늘었습니다. 그러나 창원 주력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 기타 업종의 노동자 수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